지역은 집 앞 가로등 밑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아버지 손이 은호 어깨에 내려앉던 장면이 계속 걸렸어요. 따뜻했다는 느낌보다 너무 익숙해 보였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고 다시 잡았다 놓다가 결국 들어갔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다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 자고 기다린 얼굴이었는데요. 다정이 먼저 물었어요. 오늘은 눈이 왜 그러냐고요. 지역은 대답 대신 아버지부터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다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방이라고 했고 오늘은 조금만 참자고 덧붙였어요. 그 말이 지역을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늘 참자였고 그 뒤에는 늘 더 큰 일이 생겼거든요. 지역은 방문을 열었어요. 상철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TV도 꺼져 있었고 휴대폰도 없었고요. 도망갈 생각 없이 정면으로 버티는 표정이었는데요. 지역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은 사과하려고요. 상철이 바로 잘랐어요. 사과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이라 더 아팠는데요. 그래도 지역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은호를 왜 아세요? 상철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굳었습니다. 그 아이 얘기 이 집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라. 지역은 참다가 뱉었어요. 이미 아버지가 먼저 끌고 들어오셨던데요. 상철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게 다가 아니다. 지역도 더 낮게 받았어요. 밖에서 봤어요. 어깨 잡고 이름 부르고 말투가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둘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상철은 천천히 일어나 지역 앞까지 왔습니다. 너는 감당 못한다. 지역은 웃음도 아닌 숨을 뱉었어요. 또 그 말이네요. 그때 다정이 문틈에 서 있는 게 보였는데요. 지역은 다정 얼굴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엄마도 알아요? 아버지랑 은호 사이. 다정은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굳어졌어요. 지역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는데요. 아버지에게 답이 안 나오면 은호에게서 끝까지 듣겠다고요. 그래서 차키를 잡고 나왔습니다. 카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은호는 혼자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문 열리는 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 지금은 오시면 안 될 것 같았는데요. 지역은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숨긴 거 있지. 은호는 컵을 꺼내려다 멈췄고요. 컵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카페 안에서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숨겼다기보다는 말할 타이밍이 없었더라고요. 지역은 바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어떤 사이야? 은호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는데요. 선배가 상상하시는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지역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널 지키는 말투야? 은호는 잠깐 웃었는데요. 기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킨 걸 자꾸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지역은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못 지킨 게 뭐야? 은호는 길게 숨을 내쉬고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쓰러진 적이 있었고 병원에서 보호자 확인을 해야 했는데 엄마는 의식이 없고 연락될 사람도 없었대요. 그때 이상철 아저씨가 와서 보호자 서명을 했었다고요. 지역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거길? 은호는 담담하게 덧붙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고성이 이름이 떠 있었고요. 은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지역이 낮게 말했어요. 받아. 은호가 전화를 받자 고성이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더 서늘했어요. 아직도 이지혁 씨 옆이네요. 좋아요. 그럼 더 빠르겠네요. 은호가 낮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고성이는 웃듯 말했습니다. 10억은 아직 유효해요. 정리하시면 드릴게요. 은호가 숨을 고르고 묻습니다. 무엇을 정리하라는 거냐고요. 고성이는 더 부드럽게 더 칼같이 말했어요. 이 관계요.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지혁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고성이는 감정 하나 흔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협박은 불안한 사람이 하는 거고요. 저는 정리하는 거예요. 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하세요. 고성이는 한 박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려면 떠나면 돼요. 떠나지 않으면 서류는 밖으로 나가요. 아주 조용히. 통화가 끊겼습니다. 카페 안이 너무 조용해졌는데요. 지혁이 묻습니다. 서류가 있냐고요. 은호는 대답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있어요. 지혁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서류 우리 아버지랑도 연결돼 있어? 은호는 잠깐 망설였고요. 그 망설임이 이미 대답 같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범인이 아니어도 같이 흔들리실 거예요. 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디 있어? 차에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은호가 트렁크를 열고 작은 서류 가방을 꺼냈는데요. 은호 손이 떨렸습니다. 지혁은 그 떨림을 보고 괜히 말이 거칠어지려다가 꾹 참았어요. 지금은 강하게 굴 때가 아니었거든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 지금 열어보시면 선배가 제일 괴로우실 수도 있어요. 지혁은 짧게 말했어요. 괴로워도 봐. 모르는 게 더 무섭다. 가방이 열렸고요. 계약서, 사본, 각서, 녹취 메모, 날짜별 통화 내역 정리본이 차곡차곡 있었는데요. 맨 위에 병원 서류가 얹혀 있었고 보호자 확인란 옆에 이상철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지혁은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지혁은 낮게 물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 은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잃지 않으려고요. 엄마가 또 무릎 꿇는 걸 막으려면 이건 꼭 필요했었더라고요. 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고성이가 노리는 건 이거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성이 씨만이 아니에요. 박진석 대표님도요. 그 이름이 나오자 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호는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무너진 게 그냥 실패가 아니었고 누가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단서들이 여기에 있고 이상철 아저씨는 그때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지혁은 목이 바싹 마르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어요. 받자마자 성재가 숨도 안 쉬고 쏟아냈습니다. 지혁아, 너 지금 어디야? 수빈이랑 나 걸렸다. 지혁은 짧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 집. 성재는 이어 말했습니다. 연애 계속하려면 조건이 있대. 고성이가 수빈이로 장난쳐. 지혁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건이 뭐야? 성재가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정리하래. 지혁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너도 알잖아.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야. 성재가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조용해서 더 무서워. 조용할 때가 제일 잔인해. 지혁은 은호를 한번 봤습니다. 은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혁은 성재에게 말했어요. 지금 갈게. 수빈이 혼자 두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혁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오늘은 숨는 게 답이 아니다. 은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 저도요. 제가 숨으면 엄마가 또 무릎 꿇어요. 그 말이 지역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재 쪽으로 향했는데요. 가는 길에 지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환은 짧았어요. 형, 영라 씨가 형 찾는다. 집안 분위기 이상해. 지역은 그 메시지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미 판이 집안 전체로 번지고 있다고요. 성재 집 앞에 도착하니 수빈은 눈이 빨갰습니다. 수빈은 지역을 보자마자 말이 나오려다 울음이 먼저 올라오는 얼굴이었어요. 수빈이 겨우 뱉었는데요. 오빠, 나 지금 내 연애가 아닌 것 같아. 지역이 수빈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빈아, 무슨 말 들었어?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떨면서 말했어요. 조건. 각서. 말투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더라. 그때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너무 여유로워서 오히려 소름이었어요. 고성이는 은호를 보자마자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단어가 칼 같았습니다. 직접 오셨네요. 좋아요. 그러면 더 빠르겠네요. 은호가 낮게 받았습니다. 돈으로 사람 정리하지 마세요. 고성이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단어 바꿔도 돼요. 결과는 같거든요. 지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우리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요. 고성이는 지역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예쁜 말이 제일 깔끔하게 사람을 자르죠. 그 말투가 너무 침착해서 수빈이 오히려 더 떨었습니다. 수빈은 고성이를 똑바로 보고 물었어요. 아주머니, 지금 제 연애를 조건으로 거시는 거예요? 고성이는 수빈을 보지 않고 말했는데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조건은 원래 있었어요. 내가 오늘 그걸 직접 보게 된 거지. 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고성이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정상은 모르겠고요. 효율은 좋아요. 성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빈이한테 그러지 마요. 고성이는 성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지켜. 내가 뭘 잃을 수 있는지도 같이. 성재 얼굴이 굳었고요. 지역은 그 순간 확실해졌어요. 고성이는 연애를 다루는 게 아니라 권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말해요. 고성이가 대답했습니다. 서류요. 지역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서류? 고성이는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눌러 말했어요. 지은호 씨가 가진 것. 그리고 이상철 씨 이름이 찍힌 것. 그 순간 지역의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고성이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지역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못 줘요. 고성이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수빈이 연애는 끝. 수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저한테만 통하는 협박 아니에요. 저희 엄마한테도 통하잖아요. 고성이는 은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시선도 부드러웠는데요. 말은 칼같이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낼 수 있겠어요. 지역은 그 순간 역으로 고성이의 손을 묶을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고성이는 늘 조건을 걸었고 조건을 걸려면 반드시 말을 남겼거든요. 그 말만 잡으면 판이 뒤집힐 수도 있었어요. 지역이 아주 침착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거래하죠.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거래는 좋아요. 젊은 사람답네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어요. 10억 당신이 말한 그 돈. 내가 받을게요.
수빈이 놀라서 지혁을 받고 성재도 얼어붙었는데요. 은호가 지혁 팔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안심시키듯 눈만 한 번 줬어요. 지금은 받겠다가 아니라 묻겠다였거든요. 고성이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지혁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사람을 돈으로 묶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당신을 묶어볼게요. 고성이는 잠깐 조용했다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귀엽네요. 근데 그 돈은 조건이 있어요. 지혁이 바로 받았어요. 조건 좋아요. 대신 나도 조건 걸죠.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요. 지혁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당신이 방금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 녹음 중이에요. 그리고 수빈이 연애를 끝낸다고 한 것도요. 고성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거 들고 뭘 할 건데요. 세상은 약한 쪽 편 안 들어요. 지혁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약한 쪽이 아니라 진실 편 들게 만들 거야. 그때 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했는데요. 상철은 지혁을 보자마자 낮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지혁은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목이 잠깐 막혔어요. 그래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알아냈어요. 왜 은호를 아셨는지. 상철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해.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면 또 누가 무릎 꿇어요. 은호 엄마가요. 상철은 은호를 봤습니다. 은호에게 말했어요. 은호야, 너는 여기서 그만해. 은호는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그만하면 엄마는 또 무릎 꿇어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었더라고요. 상철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상철은 한참을 참다가 말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지혁은 그 말이 너무 늦어서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누구한테 미안한데요? 상철이 대답했어요. 너희 둘 다. 고성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요. 문장은 칼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으면 세상은 참 편하겠네요. 상철이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여기서 빠져라. 고성이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빠질 수 없죠. 그 서류가 나오면 나만 타격받는 게 아니거든요. 박진석도 성재도 그리고 당신도요. 지혁은 그 이름들을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사가 아니라 오래된 판이었어요. 상철이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나는 그때 막을 수 있었어. 근데 못 막았다. 그리고 그 벌을 지금까지 받았다. 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뭘 못 막았는데요? 상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남편이 무너질 때 누가 밀었는지 알고 있었고 증거를 내면 가족을 지킬 자신이 없었다고요. 그때 지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석이었어요. 지혁은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말했어요. 이지혁,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안다. 지혁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제 친구 관계까지 대표님께 보고해야 돼요. 박진석이 잠깐 웃었습니다. 친구. 회사는 친구로 굴러가지 않는다. 지혁이 받았습니다. 사람도 회사처럼 굴리실 겁니까?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류 꺼내면 내가 가장 먼저 읽는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라고 떴는데요. 은호가 받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순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가게에 누굴 들였고 누군가가 돈을 준다면서 뭔가를 달라 했다고요. 순이는 가게 뒤 창고에 있고 문이 잠겼다고 했습니다.
지역도 들었고 상철도 들었습니다. 상철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지역이 낮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이제 서류 문제가 아니네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저 엄마한테 가야겠는데요. 지역은 단호했습니다. 같이 가. 오늘은 내가 먼저 앞에 설게. 성재가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나도 갈게. 지금 이 집에서 숨으면 나 평생 비겁해질 것 같아. 고성이는 끝까지 톤을 안 올렸습니다. 좋아요. 다 같이 뛰어봐요. 다만 기억해요. 그리고 단어만 칼같이 꽂았습니다. 뛰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이미 팔렸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 지환에게 메시지가 떴어요. 강우가 서류 얘기를 누군가한테 팔려고 한다고요. 지역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는데요. 상철이 지역 어깨를 잡았습니다. 상철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지역아, 오늘은 내가 나 대신 앞에 서라. 지역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아주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려고요. 차는 가게 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강호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강호는 숨을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살려준다고 했다고요. 누나는 항상 자기를 내려본다면서 이번엔 자기가 가치를 증명할 거라고요. 지역은 강호를 달래려 했지만 강호는 이미 한 번 마음이 넘어간 사람처럼 말이 안 통했습니다. 은호가 강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호야, 그게 내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엄마를 팔고 있어. 강호는 잠깐 조용했다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뭘 알아. 난 늘 누나 때문에 숨 막혔어. 전화가 끊겼고요.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지역 마음을 더 다급하게 만들었어요. 가게 뒤쪽에 도착하자 순이가 말한 창고문이 보였습니다. 문은 정말 잠겨 있었고요. 안쪽에서 숨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가 문을 두드리며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요. 안쪽에서 순이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열쇠가 없다고요. 밖에서 잠갔다고요. 지역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훑었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 너무 뻔했는데요. 뻔한데도 화가 났습니다. 고성이는 여기까지 와서도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을 움직여서요. 그때 고성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서류 지금 주면 문 열려요. 감정도 없어서 더 소름이었습니다. 지역은 숨을 고르고 은호에게 말했어요. 서류는 안 줘. 대신 다른 걸 주자. 은호가 흔들리는 눈으로 지역을 봤습니다. 선배, 지금 엄마가 안에 있는데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야 돼. 여기서 던지면 다음은 더 큰 걸 요구해. 상철이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지역아, 내가 말하겠다. 내가 직접 끝내야 한다. 지역은 상철을 봤습니다. 상철이 처음으로 뒤로 숨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휴대폰을 꺼내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스피커를 켰습니다. 박진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철, 너 지금 어디냐? 상철이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가게 뒤 창고 앞이다. 내가 만든 판 오늘 여기서 끝내자. 박진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끝? 내가 끝낼 수 있을까? 상철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를 풀어줘. 대신 내가 가진 걸 내겠다. 박진석이 조용해졌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뭔데? 상철이 말했어요. 그때 내가 밀어버린 사람들, 그 증거. 그리고 내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굴리는 것들. 그 순간 고성이가 다가왔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톤을 안 올렸어요. 이상철 씨 이제 와서 영웅놀이예요. 늦었죠. 상철이 고성이를 봤습니다. 늦었어도 한다. 이제는. 고성이는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쉬워지겠네요. 늦은 사람은 늘 급하거든요. 지혁은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도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지혁은 한 번 더 역으로 걸었습니다. 문 열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은호 씨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다는 말 한 번만 더 해봐. 고성이는 지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인질이라니요? 표현이 과격하네요. 지혁이 바로 받았습니다. 그럼 정리라고 해. 내가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 고성이는 잠깐 조용했다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요. 정리. 문 열리게 해줄게요. 대신 서류는 내 손에 와야 해요. 그 문장이 끝나자 지혁은 휴대폰 화면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녹음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고마워. 방금 내가 직접 말했네. 고성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들고 뭘 할 건데요. 세상은 약한 쪽 편 안 들어요. 지혁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약한 쪽이 아니라 진실 편 들게 만들 거야. 그때 창구문 안쪽에서 순이가 더 크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고요. 은호는 참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빨갛게 변했는데도 계속 두드렸어요. 지혁은 결국 결단을 바꿨습니다. 서류를 던지는 대신 서류 중 일부만 미끼로 쓰기로요. 은호가 갖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가장 위험하지 않은 사본 하나를 꺼내 고성이 앞으로 던졌습니다. 고성이가 그 종이를 주었고요. 그 순간 상철이 박진석에게 낮게 말했어요. 문 열어. 지금. 박진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열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문에서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가 안에서 문을 밀었고요. 문이 열리며 순이가 휘청거리며 나왔습니다. 은호가 순이를 끌어안았는데요. 그 끌어안는 순간 은호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다가도 꾹 참는 게 보였습니다. 참는 게 더 아프게 보였어요. 고성이는 그 장면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리 하나 끝났네요. 지혁이 차갑게 받았습니다. 정리 시작이지. 그때 강호가 나타났습니다. 숨이 찬 얼굴이었는데요. 강호는 은호와 순이를 보자마자 굳었습니다. 강호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고성이 쪽을 한번 보고 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호는 아직도 선택을 못한 얼굴이었어요. 선택이 아니라 누가 더 큰 돈을 주느냐를 계산하는 얼굴처럼요. 순이가 강호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강호야 너까지 이러면 엄마는 진짜 못 버텨. 강호는 한참을 떨다가 말했어요. 나도 살고 싶었어. 그 말이 나오자 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엄마를 팔지 마. 그 순간 강호가 무너졌고요. 고성이는 그 무너짐마저 부드럽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사람의 무너짐이 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듯이요. 지혁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해요. 오늘 끝낸다고 했잖아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은 박진석에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나가서 말할 거다. 내가 무너뜨린 사람들, 내가 만든 빚, 내가 지금도 쓰는 방식. 전부. 박진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너도 같이 죽는다. 상철은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다. 이제는 내 아들이 앞에 서니까. 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잠깐 막혔는데요. 고성이는 끝까지 톤을 안 올렸습니다. 아, 보기 좋아요. 부자 화해. 근데요.
고성이는 단어를 아주 천천히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타이밍을 더 좋아해요. 지혁이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이밍을 만들 거야.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을 남겼습니다. 만들어봐요. 대신 기억해요. 타이밍을 만드는 사람은 늘 먼저 다쳐요. 그 말이 끝나자 지혁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어요. 지환이었습니다. 형, 영라 씨가 박진석 쪽 자료 하나 더 찾았대. 근데 고성이가 그걸 먼저 노릴 것 같아. 지혁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늘 한 판이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판이 열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가게 안쪽 어딘가에서 금속 잠금 장치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끝에 고성이 목소리가 겹쳤어요. 정리 시작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날카로운 예고 추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 누가 먼저 무너질 것 같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